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세 사람만 모이면 꼭 꺼내는 얘기가 언제쯤 경기가 좀 나아질까 근심 어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위해서 추진력도 갖추고 있고요. 아이디어가 참 많은 분입니다. 예.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신임 조지훈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1대 원장님으로 이번에 취임하셨더라고요. 네, 예.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2018년 예. 12월 31일자로 취임해서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업무가 뭐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원래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예.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또 잠시 나가 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래도 신입생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쪽 네.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즘 뭐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비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감사하게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되고 나서 직원들에게 이제 좀 공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강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예. 제가 말로는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하고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업무량을 줄여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요즘 제가 계속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직무 역량 강화, 학습하는 조직, 학습하는 조직만이 혁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직무 역량 그 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전 직원이 이제 저희도 한 110명이 넘어가는데 네. 그 110명을 5명에서 6명의 그 소모임 학습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소모임에서 학습 주제를 선정해서 네. 학습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라는 걸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세상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싫죠. 그 대신 뭐 당근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제 그 직원들의 평가를 근무 평가와 성과급 평가, BSC 평가로 나누어 가지고 이 원래 BSC라고 하는 게 그 균형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균형 성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개인 역량의 강화입니다. 그 개인 역량의 강화만큼의 가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학습 소규모 학습 조직 요 조직들이 이제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자기들이 이제 연구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전 직원이 평가해서 해외 연수를 한 팀은 보내준다 지금 그러고 좋습니다. 있는데 잘 예.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인센티브인데 네, 직원들이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대민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나요? 그런 걸 바라보시고 하시는 건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저희들 표현대로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고객들에게 정말로 고객들이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캐치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제 활동을 하시고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특히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에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실제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2019년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 때 저희 기관을 도민의 삶터를 일구는 혁신기관 이렇게 비전을 설정을 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정책 지원의 터미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네. 오시긴 오시는데 안타깝지만 오시는 분 중에 한 60% 정도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럼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뭔가 안겨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직원들과 합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정책 지원 터미널 이렇게 저희들끼리 표현을 하면서
반드시 그분들이 뭔가 우리 얻어가야 된다. 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드시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길로 이게 보통 뭐 터미널 가면 그 손님들이 가서 자기가 갈 방향들의 티켓팅을 해서 버스를 타고 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고 어떤 지원을 하는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을 표현하면 경제정책 집행전문기관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하는 뭐 중소기업에서부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늘 1년 365일 자금 문제, 인력 문제, 마케팅, 판로 개척 문제 예, 늘 이렇게 중요하죠. 네.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시군이 됐건 경제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제정책을 정말로 일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시경제를 다루는 정책 수단이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지방자치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시정책을 다룰 수 있는 경제 수단을 정책 수단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책을 가져야 되냐면 산업 전략을 잘 세우는 문제 그리고 기존의 정부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두 번째인 기존의 경제 정책 지원 정책을 잘 가져다가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책 효과를 내느냐 이거를 봐서 다시 피드백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기관들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센터장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사회적 경제가 언제부턴가 좀 친근한 단어가 됐어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잘 설명을 못 합니다. 네. 왜 설명을 못 하냐면 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 용어가 명확하게 개념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각 국가와 그리고 처한 그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대체적인 개념은 이런 거죠.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만큼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 논리만큼 이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 관계에 의한 경제 활동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군산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군산에서 진행하는 네. 그 군산사랑 상품권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역 화폐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놀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군산에서 그 지역 화폐 유통량을 얼마 잡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3천억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 이미 3월 현재 1,000억 이상이 소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서울이나 울산에서 지금 아무리 경제 위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게 울산이나 서울에서 그런 식을 시도했으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군산이라고 하는 이 30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과거에 그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전라북도가 산업화 시대에 많이 소외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정서가 우리 내면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도 아닌데 그 상품권이 우리 지역 내에서 돌아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면서 강임준 시장의 아주 그야말로 이제 그 사고를 한번 친 거죠. 그런 것이 사회적 경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제 활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그 군산 시민들의 사랑이라는 게 IMF 때 우리 금모으기 이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군산시가 저희는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2018년도 말에
군산사랑 상품권 한다고 하고 강임준 시장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런 대화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아마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청와대를 가장 뻔질나게 드나든 분이 아마 네, 강임준 네, 시장일 네.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200억을 받아서 아마 군산시 예산은 100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3천억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대단한 성공 사례네요. 성공 사례죠. 좋습니다. 청년들 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자꾸 타지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창업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또 책무도 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1년이면 40팀 정도를 창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라고 해서 거기서 한 20팀 정도를 육성하고 그리고 개별 또 조그마한 사업들을 통해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한 10팀 정도를 하고 약 80팀에서 100팀 정도를 그야말로 돈을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을 해서 창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4050 창업, 작은 창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면 창업할 수 있는 돈을 융자를 해서 아주 저리 융자를 해서 창업시키는 팀이 약 100팀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대학생들이 대학교 때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생 재임 그 재학 기간에 그리고 예, 대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아무 경험 없이 창업을 하는 건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그 성과를 위해서 계속 청년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은 대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OECD 국가 중에 청년들이 이게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갖는 직장 중에 그 중에 취업이 아닌 죄송합니다. 네, 네.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는 비율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창업도 아니고 개업이죠. 이 비율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분야에서 2년, 3년 정도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해야 이 실패 확률이 적지. 지금 현재 창업하고 나면 5년 생존율이 25%에서 30% 사이입니다. 70%가 넘는 이 창업하신 분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아직도 이 경제 생태계가 창업하고 나면 재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재도전 패키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재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젊어서 뭐 실패도 해봐야 된다 하는데 그 근데 그 실패가 실패를-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신용불량자로 해서 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실패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예. 다만 이런 창업은 가능합니다. 실험적인 창업, 그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든지 이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개업 말고 정말 창업, 그러니까 이 뭐 프랜차이즈 문 열고 이런 거 말고요. 네, 정말 네, 창업을 해서 경험을 해서 이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사회적 경험과 자산으로 축적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렇게 실험적 창업 이런 건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목숨 걸고 하는 창업, 나의 생계를 위한 창업을 바로 그냥 이렇게 아무 경험도 없이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시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분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름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제일 큰 보람이 그 천막농성까지 해가면서 대형마트 휴무일 만든 거잖아요. 네. 예. 유무위업 한 달에 그게 두 번씩 이제 하고 있죠. 예. 그게 그때 전국 최초로 이끌어낸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전주 시민들께 예. 정말 위대했다고 박수 한번 제가 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업체 입장에서는 조지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예, 강제로 쉬어야 되니까.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저희가 시행하는 조례를 공포한 그날 제가 검색어 1위에 올랐고요. 실시간 검색어. 당시에 이제 뭐 지금처럼 검색 그 문화가 많지 않았었지만 네. 어쨌든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미디어 다음 오늘에서 오늘의 인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예. 제가 거의 사탄이었습니다. 뭐 네. 아주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었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딱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된 그날 정말로 고맙다고 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대형마트 지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게 휴일을 가지지만 점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을 닫고 쉬니까 이 지점장께서 예.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잠깐이라도 간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본인도 쉴 수 있으니까. 네,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기존에 그 뒤로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만든 문제아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좋은 사람으로 불려다닙니다. 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 내에 각 그 수석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서관 중에 자영업 비서관 있는 거 아세요? 처음 청와대에는 들어봤어요. 자영업 예.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자영업 비서관이 누구냐면 예. 저희가 이제 전주에서 그 4개월 동안 겨울에 천막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전주가 고립될 상황이 사실은 잠깐 있었거든요. 전주 전라북도. 이때 이거를 고립시키면 안 된다고 전국화시켰던 그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인천 부평 이쪽에서 활동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전국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줬거든요. 이분이 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이걸 채택해서 전주를 따라 배우라고 공무원들한테 네. 하게 했던 그 당시의 정무수석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그때 한 일로 그 사람들한테 예. 좋은 사람으로 다시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대형마트가 쉬는 게 또 조지훈 그때 의장님이었던가요? 시의회 네, 전주시 그때는. 의장 예. 시절이었죠. 이분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또 옛날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 가게 하시는 분들 갱리단에도 창업 네네네. 그 인큐베이팅에서 장사하는 분들 지금 갱리단끼리 완전히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임대료 부담 크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걱정인데요. 예. 저는 지금 정말로 위험한 수준까지 갱리단 지역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옥마을 걱정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한옥마을이 걱정되는 건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소비하는 액수가 정말로 저기 여수에 비하면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싸니까 그러거든요. 네. 비싼 이유가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한옥마을에 창업을 한 팀이 있었습니다. 빵집인데 정말로 한옥마을에서 줄을 서서 그 빵집에 빵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빵집이 결국은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임대료 때문에 2배 인상하는 그 임대료 때문에 결국은 도청 앞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다시 또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갱리단길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젠틀리피케이션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정말로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의 이 건물주도 살고 거기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임대료 문제 사실은 사람들이 뭐 특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봐 분석을 해보면 임대료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네, 네. 임대료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 중기부에서 제로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편의점에서 영업이익 중에 임대료가 30% 이상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법으로 강제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예. 이 말만 하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네. 왠지 우리 조지훈 원장님께서는 또 독특한 또 아이디어가 참신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끊임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출연하셨으니까 네네. 도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 참 많잖아요. 이 방송 함께 하실 텐데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책 마련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짧은 시간에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창업은 매우 신중하고 준비된 창업으로 가게 하고 예. 그리고 기왕에 창업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게 되는 이제 죽음의 계곡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자금과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예. 위기가 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같이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중소상공인 위한 어떤 대민 서비스도 질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가운데도 군산사랑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애향의 마음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